한국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0%, 30% 좀 저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올해 나온 이제 정부 신뢰도 조사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역대 최고치 지금 성과. OECD는 1961년 9월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라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38개국,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 12월 달에 29번째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립협약 제1조를 보면 회원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해서 세계 무역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정부 신뢰도 조사는 현재 월드 갤럽 폴이라고 하는 아주 국제적 수준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당신의 정부를 신뢰합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정부의 지금 신뢰를 좀 측정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0%, 30% 좀 저조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분들 중에 한 3분의 1, 많게는 4분의 2 정도 좀 안 되는 숫자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퍼센테이지로 지금 볼 때 올해 나온 이제 정부 신뢰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코로나 맥락에서 국민분들이 이제 정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때 성과는 가장 역대 최고치 지금 성과, 지금 45%. 그래서 2007년 이래 조사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보였고, 이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주 가깝게는 정부 또는 청와대 그리고 지자체,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그 정부 혁신 또는 정책의 변화를 주기 위한 근거이자 시그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이라는 걸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 조사를 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때 당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국민분들이 어려움에 있으셨지만, 정부와의 또 파트너십, 또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문화를 만들어 주셨죠. 이에 대한 어떤 국민분들의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그동안 정부에게 보고 싶어 했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느껴지지 않았는가. 굉장히 민첩했고 협력적이었고, 그리고 신속함과 동시에 정확성을 유지했었던 그런 초기 위기 대응의 과정들이 국제사회에서도 큰 찬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 행정에 있어서 디지털과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부분들이 국민분들의 체감도를 얻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소통 그리고 시민 참여의 문화가 위기 과정에서도 작동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열린 정부로서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들을 위기 과정에서도 열어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난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초학제적이고 산학연정의 협력적인 문화가 작동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계속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분들이 정부 신뢰라는 어떤 이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요구, 기대사항을 반영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잘해달라. 내지는 앞으로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력을 가지고 도약해야 되는 어떤 국가적 사명을 잘 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목소리가 이렇게 또 표현된 거 아니겠는가. 더 잘해달라라는 표현에 신뢰라는 어떤 지수로서 반응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부 신뢰 연구를 하게 된 게 이제 횟수로 7년이 됩니다. 특히 이제 OECD 국제기구하고 같이 연구를 해오면서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 그리고 국민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좀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아무래도 효과와 효율의 원리를 다시 회복하던가 아니면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국민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치가 지금 기존에 일하는 방식으로 이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또 정부에 또는 사회에 이제 도입됐을 때 과연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량으로 공직자분들이 갖고 계신 일하는 방식으로 국민분들이 바라보는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특히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성찰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전 세계에 준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미래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견력이 있는 정부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뭐 미래를 점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그래서 어느 위기가 닥쳤을 때 기민하고 정확하고 또 서로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 근저의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열심히 해야 정부 신뢰를 높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민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참여와 협력을 해야 되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작동하게 됐는데 사실 아직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가 잘 안 되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지금 작동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게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참여와 협력의 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페이크 뉴스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부 신뢰라는 게 의외로 여론과 언론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는 지표다 보니까 우리 국민분들이 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정책에 대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빠르고 강하세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수기하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정부를 평가할 때 정말 잘 알고 하는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근거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근저가 정말 정부를 잘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인 것인가에 대한 좀 한번 되짚어보는, 숙고해보는 그런 아마 학습 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남을 평가하는 건 쉽죠. 근데 정부 평가하는 거는 국민분들의 권리고 의무세요. 근데 그 지점에서는 한번 정부를 곰곰이 스터디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너무 즉흥적으로 평가하셔서 이렇게 반응하시다 보면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가의 뭐 위상이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글로벌에 있어서 품격을 저해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미디어나 언론 생태계에 허위 조작 정보 뉴스로도 나타날 수 있겠고, 또 특히 그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정부 평가하는 일도 잘 방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진국 시민으로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런 정부의 어떤 발전, 그리고 정부 발전은 곧 이제 경제와 글로벌 사회 전체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우리나라만 신뢰를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정부 신뢰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정부와 함께 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